지난 겨울 충남 서산의 한 마을에서 두 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바로 화목 보일러. 전기면은 이 천장 쪽에 저거 드시는데 저기 쪽으로 하는 것 같고. 노라지면 거기다 집어는. 아, 이게 재가 이렇게 까맣게 묻어있네요. 농민들 속도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서집 절단하지. 고추 말리는 거, 배 말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 배도 10부대가 따로 지어먹는 거 하나 없이 다 타고. 서민들의 연료였던 연탄마저 해마다 가격이 치솟아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에서 석탄에 들어오는 보조해주던 비용이 줄어드니까 저희한테 이제 그걸 다 떠넘기는 거거든요. 연료 때문에 울고 웃는 농촌. 그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나경철입니다. 오늘은 농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업 형태에 따라 다양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십 년에 걸쳐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들이 개발됐지만 여전히 농촌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 보일러입니다.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하고 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점이 있어서 사용률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율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지난 겨울 충남 서산에서 발생했던 화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충남 서산시 인지면의 한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신고를 받은 곳은 고령의 노인이 관리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한 동과 우사 한 동. 화재를 진압하기까지 2시간이 걸렸을 만큼 큰 화재였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사와 비닐하우스가 모두 전소된 상황. 당시 화재로 약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소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농민. 믿기지 않는 광경에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어쩌다가 불이 나셨어요? 내가 어떻게 날짜 어떻게 갖고 손안 지나실게 평생 고생했대 그러니까. 제작진은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2달여가 지난 3월 중순에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치 그날의 아픔을 증명하는 듯 텅 비어져 있는 비닐하우스 자리. 불에 타고 남은 것들은 모두 치워졌지만 당시의 흔적들을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늘 이쪽 쪽은 다 탔었는데 뿌리가 살아서 이렇게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아, 흙살이 타서 이런 거예요? 네, 불에 끌려서? 열에 의해서 이쪽이라. 열이 이쪽으로 바람이 저 위에서 지금처럼 불었어요. 부는 방향이. 아직까지 흔적이 있네요. 화재 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탓에 옆에 있던 나무들마저 붉게 그을린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하우스 안에다가 탄 거예요. 벽 열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작년에 수확해 둔 벼도 다 못쓰게 돼버렸는데요. 아, 이게 재가 이렇게 까맣게 묻어있네요. 불 끄다가지고 끝이 들어봐요. 이게 그 불길에 이게. 아, 그때 탄 거예요? 네, 그때 탄 거예요. 불났을 때. 작은 농기구들마저 검게 타버린 흔적들. 그나마 그날 다른 곳에 있었던 경운기 한 대만이 멀쩡하게 남은 재산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사고 당사자인 최진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어. 왜요? 불러서. 아, 불났었어요? 서집 불러갖고 서 2개 다 주셔.
시계 다 죽고. 이곳이 바로 우사와 비닐하우스가 있던 곳입니다. 당시 우사에는 어미소와 새끼소 2마리가 있었고 하우스 안에는 각종 농기계가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소집 다 타서 절단났어요. 소집 절단나지. 고추 말리는 거, 배 말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 배도 10부대가 따로 지어먹는 거 하나 없이 다 타고. 아이고. 그래서 요새 쌀 팔아먹어 하나 없이. 화재 당일 새끼를 출산한 어미소를 위해 보온을 해주고자 화목보일러에 불을 뗀 것이 화근. 예. 조그만 불씨가 볏짚에 옮겨붙어 결국 큰 불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그냥 돌아다니며 장사해갖고 그거 사서 먹였다가 새끼 낳고 해갖고 벌어서 먹는데 다 타 죽어서 대안나갖고 어디로 나갈라나 했더니 그냥 할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야. 어찌겨 할 수 없지 사람. 힘들게 마련한 소를 화재로 순식간에 잃어버린 최 씨. 조금 일찍 발견했더라면 소를 살릴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후회마저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9일 같은 마을에서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처참하게 타버린 지붕. 이건 역시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마을 이장의 발견으로 불길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시커먼 연기 나니까 겁나지. 딱 와봐야지. 까만 연기 오니까. 오니까 바로 그게 아니가 막 보일러는 상관없더라고. 보일러는 보일러라는 게 아니라 그 연통에서 과열된 것 같더라고. 그렇게 연통에서 과열됐으니까 그렇게 옆에 소기로 하고 들어갔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 화재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 화재 진압을 맡았던 의용 소방대 부대장 조성호 씨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저 위에 보시면 그 연통 있죠. 연통이 지금 이제 밑에 나무를 넣게 되면은 이제 난로가 과열이 되면 그 과열된 것 때문에 그 연통이 달아오르게 돼 있어요. 달아오르는 거가 이제 옆에 그 지붕 처마로 이제 옮겨 붙었다고 보면 되죠. 달아오른 연통이 열을 이기지 못한 데다 연통과 천정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 결국 지붕에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이틀째.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화재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부조차도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어버렸는데요. 화재가 클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스티로폼 단열재.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지만 단열을 위해 지붕에 여러 가지 자재를 넣고 만든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처음에 이게 기와집이었었는데 이제 춥고 뭐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지붕 개량을 하면서 그 안에 보온덮개라든지 그다음에 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닐 종류를 많이 보온 차원에서 지붕에다 기와집 지붕에다 하고선 개량함석을 덮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암만을 해봐야 이게 세금 없어. 그래 함석이잖아. 우선은 함석이 그 밑에는 흙이고 가운데서 불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없어. 불을 떼는 방식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자주 넣어야 되는데 한 번에 많이 넣고 이런 경우도 있고 연통이 또 막혀가지고 과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이게 엄청 불편한 일이죠. 노인분들이 나무를 넣고 한다는 일이.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난방 기기별 화재 종류에서
가장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저희가 예방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일어나냐면 화목보일러는 특성상 저녁에 이제 연료를 넣고 과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 안에 있으면 외부에 이제 화목보일러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연통하고 지붕하고 연결되는 부위에서 그 발화지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실내에 있으면 잘 모르다가 외부에서 신고해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화목 보일러. 어쩌면 화목 보일러는 농촌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엔 버거운 난방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화목 보일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제일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기름이나 전기는 실제로 비용이 뭐 기름이나 전기 보일러 떼는 거에 한 절반에 한 20-30%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비용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쓸 수밖에 없죠. 화목 보일러는 농촌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겐 더욱 편하고 부담 없는 난방 방식입니다. 그러나 잠깐의 방심이 큰 화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올해 88에 김복한 씨 또한 최근에 화목 보일러로 인해 큰 화를 입을 뻔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역시 연통 과열. 수시로 뗀 장작으로 열을 이기지 못한 연통에 불이 붙었고 다행히 김 씨가 조기에 발견하여 위기를 면했다고 합니다. 김 씨의 연통도 지붕과 붙어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하마터면 집 전체가 불로 뒤덮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일이 있었지만 김 씨는 땔감을 마련하는 일을 그만두질 않습니다. 이거 나무로. 나무 어디다 쓰시는데? 어디다 쓰시려고요? 아유, 보일러. 나무 보일러. 산에 직접 가셔서? 저때 얘기했던 아까 얘좀 이거 여기서 큰일 날 뻔했다니까. 저 연통 다저 허물어졌다는 그때 타서 다 허물어졌어. 연통이. 저 연통 다 탄 거 봐요, 저기 다 빵꾸나고 있잖아. 타서 불나서 불이 막 우릉우릉해서 다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새까맣게 그을리다 못해 구멍까지 난 흔적. 불을 보자마자 곧장 주변에 있는 물로 불을 꺼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여기 또 타잖아. 여기. 여기다 여기 종이 이거 탈더니 그래서 너무 저기 바짝 불이 막 많이 나가니까 그랬던가 봐. 그런데 위험한 상태로 화목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이 나무 보일러를 떼야만 되는 거예요? 기름 보일러도 있어, 이 안이. 그런데 이제 기름 보일러는 기름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내가 뭐 이거 늙은이가 없으면 돈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거 떼놓으라고 그러지. 이거 뭐 어려운데. 이거 뭐 나무를 놔요? 실지. 90살 다 된 늙은이가 어떻게 나무를 요? 내나 하니까 뭐지. 기름 아끼느라고 이거 나무에다 떼면 그냥 내가 노력하면 돈 하나도 안 들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김 씨의 집에 다른 난방 기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두고서 쓰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이거 키웠잖아. 이것만 키면 돼. 얼마나 편해. 편크 좋아. 네. 그건 이제 돈 때문에 그러지. 돈 때문에. 한 달에 20만 원 드는 기름값을 절감하기 위해 김복한 씨는 90을 앞둔 나이에도 땔감을 손수 마련하는 겁니다. 하루에 이런 장작을 얼마나 자주 넣어요? 이런 큰 놈 넣으면 하루에 얼마 가느냐고? 네. 하루면 이런 거 말하자면 2개. 일 큰 거, 아까 저런 큰 거 2개? 2개. 생명에 도움을 줄 수도 위협을 줄 수도 있는 화목 보일러.
안전한 사용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고유가 시대의 난방비 절감의 목적으로 화목 보일러 사용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용과 올바른 관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화석 연료, 연탄으로 속을 앓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3월 중순에 무슨 연탄 걱정인가 싶겠지만 화훼 농가의 사정은 다르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자리한 대규모 화훼 단지. 이곳에는 고온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연탄을 쓰고 있는 농가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연탄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김경남 씨를 만나봤습니다. 무슨 일 연료비 때문에 네, 요즘 한 2, 3년 전부터 해서 연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많이 힘들고 좀 어렵습니다. 김 씨가 주로 재배하는 식물은 주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들인데요. 3월 중순이지만 영하와 영상을 오가는 큰 일교차 때문에 여전히 연탄 사용량이 많다고 합니다. 25도 온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연탄만큼 효율적인 연료가 없다고 말하는 김경남 씨. 그러나 상당한 양을 쓰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연탄 온풍기거든요. 그래서 연탄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루에 한 번 연탄불을 교체를 하게 돼 있고 손으로 42장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밑에 불 붙어 있는 걸 밑에다 넣어서 불을 다시 붙이는 거니까 그것까지 하면 이제 63장이 들어가는 거죠. 이 시설이 지금 6개야. 6군데 이거를 6대를 설치해 놓은 거죠. 몇 평 기준으로 해서? 1000평. 1000평. 네. 하루에 2번 연탄을 들이고 교체하는 일만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노동이지만 환경에 맞는 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위해 연탄을 고집하는 농민들. 다른 난방 방식으로는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연탄으로 데워진 바람은 온실 곳곳으로 퍼져나가 온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자칫 쉽게 생각하면 전기 온풍기로도 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식물이 금방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농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믿었던 연탄값마저 농민들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열을 균일하게 주기 위해서 사이사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연탄이니까 25도를 주는 게 가능하지. 이게 전기 온풍기로 그리고 뭐 다른 기름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그러면 면세나 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많이 되죠. 지금 올해는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고 일단 장수는 같지만 많이 추울 때는 연탄이 더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하지만 거의 올해는 그렇게 많이 추운 날이 없어서 장수는 거의 비슷한데 금액적으로는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간 거죠. 가격이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몇 장 정도? 제가 연탄은 1년에 한 4만 원 정도 떼거든요. 과거 연탄 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13년간 연탄값은 고작 300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200원이 오른 것을 보면 엄청난 인상폭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급속히 가격이 오른 것일까? 이는 정부의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연탄 생산자 보조금을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2020년에는 보조금 폐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째 매년 20%씩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탄 한 장당 10원만 올라도 수만 장의 연탄을 쓰는 화훼 농민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경남시는 재작년부터 연탄값 지출로 인해 이렇다 할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그럴 때마다 자신이 고집하는 고운 식물을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보시면 지금 이 환경에서도 보시면 우리 상품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거가 있잖아요. 지금 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정도 상품을 키우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야간 온도를 25도를 잡고 있는데 이 정도 상품을 키우려면 25도 안 잡아도 돼요.
25도 안 잡고 한 18도나 20도나 잡고 하면 이 정도 상품이 나오겠죠. 지금 연탄값이 많이 올라서 힘들지만 전기를 떼면서 연탄을 같이 떼더라도 이 온도를 잡아서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구매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가져다가 판매하시는 소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품이 일단 좋아야 모두가 좋은 거잖아요. 화훼 농가를 운영하는 이인수 씨 또한 금탄이 된 연탄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요. 연탄값이 상승함에 따라 기존에 쓰던 양을 줄이면서 이 씨가 재배하는 식물에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잎이 조금씩 갈라지는 현상을 보이게 된 건데요. 대체 이러한 현상이 연탄 보일러와 어떤 연관이 있기에 나타나는 걸까요? 저는 여기 잎사귀에 생긴 상처가 천정에서 떨어진 물 맞아서 그런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근데 천정에 물을 왜 생긴다고 그러셨죠? 지금 우리가 그 관수를 하게 되면은 겨울철에는 이 온도 때문에 환기를 제대로 못 시켜주니까 온도가 좀 높으면은 잠깐 1시간이라도 잠깐 열어줘서 환기를 시켜주면은 그만큼 이 습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연료비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서 지금 뭐 1시간, 2시간씩 그 환기를 못 시켜주니까 습기가 나갈 데가 없잖아요. 비닐 하우스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습기가 차다 보면 이제 천장에 물이 맺힐 수밖에 없는 거고. 찬물이 떨어져가지고는 얘는 쇼크를 받는 거죠. 말하자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꺾꽂이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비닐하우스 안에 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재배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뿌리가 이게 뿌리가 완전히 화분 안에서 다 돌아야 되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 달 된 거예요? 네, 한 달 된. 그럼 앞으로 한 달 더 기다려. 한 달은 더 있어야 뿌리가 확 다 돌죠. 이게 원래는 여름철에 이걸 하게 되면은 한 달이면 뿌리가 내려요. 근데 겨울철에는 거의 뭐 2달 가까이 이걸 해야 되는데 2달 이상 걸려버리면은 이게 또 힘들어지니까. 최근 경남시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연탄값이 자꾸 상승하면서 너무 부담이 되니까 연탄 떼는 비율을 조금 줄이고 이걸로 열을 잡으려고 설치를 해놓은 전기 온풍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50% 보조를 받기는 했지만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다 전부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농가에서는 이것 자체도 부담인 거죠. 하우스에서 쓸 양만큼 승합하려면 적어도 전봇대 1개가 필요한 상황. 그런데 이마저도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압으로는 안 되고 고압으로 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지금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수전하는 비용도. 그거는 뭐 매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사 끝나면 바로 줘야 되는 돈이고. 물론 생산자 보조금 폐지의 의도를 농가에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의 오르내림 또한 무작정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농민들은 다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뭐 연탄이 장당 무슨 뭐 10원, 20원씩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올랐다면은 무슨 뭐 돈 100원 가까이 그냥 팍팍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연탄회사사랑도 이제 그 너무 그 서민층들이고 뭐 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올릴 것이다 해놓고 나서 겨울철에 갑자기 팍 올려버리니까 그러면은 미리 연탄을 받아도 소장이를 미리 받아가지고선 재놓을 장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오른 가격으로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탄 공장의 사정도 어려워졌습니다. 새로운 난방 설비들이 생겨나고 연탄의 가격마저 인상되다 보니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연료였던 연탄. 그러나 이제는 비싸진 탓에
공장 관계자들은 2, 3년 사이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연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둬가지고 공표를 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는 여름에 올리고 20일 정도의 공표 기간이 있어요. 근데 금년처럼 깜깜이로 가만히 있다가 새벽 뭐 0시를 기해서 올리거나 이러면은 아무런 대비도 있다가 없지 있다가 서민들은 추우면은 떼야지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의견 충돌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돼서 이제 줄기도 하고 그래 되는 거죠. 농민들에게도 소중한 연료인 연탄. 화훼 농가가 수입에 의존하게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연탄 생산 보조금을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무작정 인상되는 연탄값에 농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불만은 연탄뿐만 아니라 면세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정부가 농가용 면세유를 경유에서 등유로 바꾼 것이 화근이라는데요. 농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한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토마토와 오이 농사를 20년간 지어왔다는 임형규 씨. 현 면세유 정책에 아쉬움이 크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어려움이 많아요. 2016년 1월 농업용 면세유가 경유에서 등유로 바뀐 이후로 문제가 된 건데요. 등유를 써봤지만 예전에 쓰던 경유만큼 효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 그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제 온풍기 떼는 농장이 여기 이제 토마토 농장하고 저쪽 옆에 이제 오이 농장하고 이제 두 군데 있어요. 토마토 1,400평이고요. 오이 이제 800평 하고. 재배 환경을 평균 25도로 유지해야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마토.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름이 되기까지는 연료를 사용해 온도를 맞춰야 한다는데요. 그 환경을 맞춰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품화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13도나 12도 온도를 맞추면 이제 기형가가 나와요. 이제 그 수정에서 착화될 시기에 온도가 낮으면 얘들이 이제 기형가, 뾰족가가 나온다든가 납작한 품종에 따라서 약간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과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이쁘게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품성이 떨어져서 농가 소득에 엄청난 차질을 빚죠. 지금 16도잖아요. 이제 온풍기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인 지금도 따뜻한 바람을 수시로 넣어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등유를 사용하다 보니 과거에 쓰던 경유만큼 효율이 나지 않아 훨씬 많은 양의 기름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등유가 경유보다 열량이 덜 나니까 이제 가격은 등유 면세했을 때나 경유 면세했을 때나 이제 그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은 비슷한데 열량이 덜 나니까 예를 들어서 경유는 8시간 뗄 거 등유는 10시간을 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소비가 많은 거고 저희가 이제 그 기름값이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과거 경유가 면세유일 땐 면세 가격이 700~800원 정도였지만 등유는 면세 가격이 고작 150원에서 200원 정도. 물론 농민이 구입할 때 리터당 가격은 큰 차이가 없지만 혜택을 받는 가격은 등유 쪽이 현저히 적은 것이죠. 에너지 효율 또한 경유의 3분의 2 정도라고 합니다. 임형규 씨의 토마토 밭을 기준으로 등유가 1년에 1,900만 원이 든다면 경유의 경우 1,500만 원밖에 들지 않으니 그 차이는 상당한 것이죠. 어쨌든 여기 1,400평 하우스에서 경유 뗐을 때보다 등유 뗐을 때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더
더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한 1년에 한 500~600만 원 전체 농장 전체로 봤을 때는 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기름값을 더 들어간다고 봐야지. 농가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예민한 것은 당연한 일. 이렇게 면세유 정책이 바뀐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면세유 정책은 왜 바뀐 것일까? 난방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08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왜냐하면 난방용은 기름 자체가 등유를 가지고 난방을 하는 기름인데 경유를 이제 이게 공급하는 것은 안 맞다. 특히 경유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세금 이런 문제 때문에 부정 유통 소지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름의 용도에 맞게 등유를 공급하라는 감사원에서 그 지적을 하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우리 농림부가 거기 이제 그 시정 요구사항을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시범적으로 그 난방용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그 경유를 등유로 이제 바꾸면서 그 계속 15주 추진을 해 오다가 2015년 전면 난방용에 대해서는 경유를 등유로 바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상황이 어려워지자 형규 씨는 자구책으로 하우스에 커튼식 난방 보조 장치를 설치했는데요.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없어 일부에만 달아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조건을 맞추려면 또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우스 조건을 좋게 하면은 기름값이 이제 온풍기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시간 돌아갈 거 이제 8시간 돌아가게 하려면 더 이제 보온 자재를 잘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커튼 여기 하나 더 넣는데 6천만 원 들어가요. 요거 지금 저희 3개 있잖아요. 네. 여기 1,400평에 그 저거 하나 더 넣는데 한 6천만 원 이상 들어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지난 3년간 농가에서는 면세유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의식한 정부는 최근 면세유 중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난방기는 등유도 쓸 수 있고 중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 이제 제도 개선을 변경을 하면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했냐면은 중유도 면세유 유종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그 중유를 구입해서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제도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우리가 농협중앙회 이제 면세 그 팀 이야기를 듣고 중유뿐만 아니고 부생 연로 1호, 2호까지 같이 이 면세 혜택을 받도록 다 보완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면세유에 중유가 추가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농가들이 태반입니다. 농민들이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면세유 항목에 중유가 추가됐지만 농민들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대안은 있어봤자 소용이 없겠죠. 끝나지 않은 농촌의 에너지 전쟁. 정부와 지자체는 농민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해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